가상자산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근법 이후로 오랜만에 등장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황현종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법 얘기를 먼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9일이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골자가 뭔지 해당 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가상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2009년경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했는데요. 근데 이제 2017년경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000 정도로 급등하면서 이제 거래소 시장이 형성되고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은 이런 이제 전자화폐뿐만 아니고 포인트나 전자등록 주식, 전자음, 전자선화증권 등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화된 자산을 의미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전자채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은행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은 이제 본격적으로 19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작년 2023년 7월 18일 날 국회에서 제정이 됐는데, 예. 부칙에서 이제 그 시행일이 공포 1년 후로 했기 때문에 이제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최초의 금융규제법이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핵심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치 가상자산이 어떤 거냐, 그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의 의의와 범위를 확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러면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이 투자자들을 보호해 왔던 겁니까? 처음에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규제란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 국가에서도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017년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투자 등이 이제 활성화되고 거래소 등이 생기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가 규제가 된 거는 이제 자금 세탁 등을 통한 금융 범죄 행위에 관한 이제 법률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근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 세탁 방지를 의무화해가지고 가상자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법률은 이제 주된 목적이 자금 세탁 방지 등이 주된 거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자 및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가 좀 미흡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정 금융정보법은 이제 불공정 거래랑 이미 신고를 마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하고 거래소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서 입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두전거래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규제를 좀 끌어와서 적용을 해서 했는데 일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금 공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서의 그 법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의 목적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헐거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 틈을 좀 채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기존의 그 특근법이라고 하죠. 특정금융정보법 이번에 이제 마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차이가 뭡니까? 일단 특근법은 그 이제 신고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나 뭐 거래소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 등이 많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제 자본시장법을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에 맞게 조금 변형해서 접목을 해서 네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이제 사업자 자산하고 좀 분리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용자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위탁한 가상자산을 그만큼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해킹 등의 사고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뭐 책임 보험을 질게하거나 돈을 이제 그만큼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넣고 있고요. 예, 또한 예. 가상자산에 관한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법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간 발생한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좀 발생하는 문제가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네네. 뭐 다단계 투자 등을 해가지고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가 뭐 거래소에 상장되면 그 가치가 많이 오른다 이런 허위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예. 투자금을 유치한 후에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또 상장된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자산하고 사업자의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가 마음대로 이제 이용자의 그 돈 이체금이나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용자가 투자한 자산도 실제로 뭐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가상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면은 이용자는 이제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네네. 루나 페라 사건도 이제 가상화폐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이를 뭐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추가적인 문제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용자는 뭐 자기 돈을 찾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중소거래소에서 해킹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그 거래소가 파산해버리면 이용자는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가상자산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새롭게 상장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돈 투자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업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뭐 상장 폐지되면 뭐 돈을 뺄 수도 없고 그리고 사업자 자체도 그 뭐 투자한 자산을 실제 보유하지도 않고 자산인지 이게 투자한 금액인지 본인 재산인지도 잘 구별도 안 해놔가지고 막 찾아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 이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법 시행으로 좀 달라지는 점을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용자의 예치금하고 가상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용자 예치금을 따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으로 주식시장 같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한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치금은 이제 사실 현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보관 관리해가지고 사업자가 마음대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는 걸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 같은 경우는 이용료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이용자가 또 위탁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가상자산하고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이제 또 현금이 아닌 주식처럼 이제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뭐 예를 들면 주식처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이제 넣으면은 그건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이용료를 지급받는 거고요. 구입한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또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기존 법률이 가상화폐의 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 입법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또 만들면서 자본시장법상 규제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거 하고요, 시세 조정 행위를 규제하는 거, 그다음에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규제를 명확하게 입법화해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을 또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금융당국에서 또 개입을 할 수 있게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및 조치,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견이 된다 이러면은 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 등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제지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감시와 처벌이 좀 더 이제 대폭 강화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법 시행으로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 차단 가능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 등이 있는데요. 예. 앞서 이제 무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출금을 이용자들 출금을 정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조금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1조에 보면은 출금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해서 안 된다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이 말씀은 좀 다음에 연결했을 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가상자산의 한계, 이 법의 한계는. 황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 반짝이